유튜브 사연 방송. 문을 열어주지 않은 며느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사연 나누기의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진솔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 깊이 와닿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며느리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67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인데요. 손자가 보고 싶어서 연락 없이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겪으신 일을 직접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어머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7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호가 하나 있는데 32살이고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29살이고 둘 사이에 6개월 된 손자 하준이가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죠. 처음에는 젊은 부부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자주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죠.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민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2주, 길게는 3주씩도 연락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엄마, 지금 바빠서 회사 가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금세 끊어버리고 며느리 지영이와는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끔 전화할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넘겨주거든요. 그래도 뭐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제일 속상했던 건 손자 하준이를 직접 본 적이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많이 봤지요. 그것도 가끔 민호가 보내주는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엄마, 지금 회사 가는 길이라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서둘러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오후에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시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 손자 보러 자주 가시겠네요? 부럽네요, 부러워. 저는 그냥 그럼요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이 너무 쓸쓸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거실 탁자에 놓여있는 하준이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손자를 사진으로만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그냥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깜짝 선물로 찾아가면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하준이를 위해서 이유식도 사고 작은 장난감도 몇 개 샀어요. 6개월 된 아기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골랐죠. 수원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정말 설렜어요. 우리 하준이 얼마나 컸을까? 민호랑 지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영아, 엄마야. 깜짝 선물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안에서 하준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영이가 인터폰으로 어머니, 어떻게 지금 오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하준이 보고 싶어서 왔다. 문 좀 열어줘. 라고 했는데 지영이는 지금 하준이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와서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오늘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잠깐만이라도 할머니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될까? 라고 다시 말했지만 지영이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럽고 서럽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가져온 선물들을 문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아, 하준이한테 줄 이유식이랑 작은 선물들 문 앞에 놔둘게.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잠깐 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이웃분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요. 전철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손자 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미리 연락 안 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다시는 아이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내 집에도 발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러움과 괘씸함이 더해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지금 너희 집 앞에 갔었어.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네? 엄마가 왜 거기에? 라고 하더라고요. 하준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지영이가 문을 안 열어줘라고 했더니 민호가 뭐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집에 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끊었어요. 1시간쯤 뒤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지영이랑 하준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지영이가 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변명이 안 되지만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지영이도 힘들었구나 하는 걸요. 29살에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호도 말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는 언제든지 오세요. 연락 안 하고 와도 돼요. 우리 가족인데. 그 이후로는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영이가 먼저 연락도 주고 저도 하준이 돌봄을 도와주러 수원에 가기도 해요.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죠.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부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지영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고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수원에 가서 하준이를 돌봐줍니다. 지영이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말이에요. 하준이도 이제 할머니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어줘요. 가족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날의 아픈 기억도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졌거든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어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가도 마지막 화해 부분에서는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자 어머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순자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계신 상황에서 손자가 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손자를 사진으로만 봐야 하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지영 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29살에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아이까지 아파서 예민한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결국 서로가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순자 어머님도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셨고 지영 씨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화해 후에 오히려 더 가까운 가족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자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씩 손자 돌봄을 도와주고 계시고 정말 행복한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이 되셨더라고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화해의 경험들도 함께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순자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